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전화통화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한 뒤 성명을 통해 두 정상 간 대화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과 관련한 최근 상황들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 달성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부터 35분 동안 통화를 했으며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 식량계획 WFP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난다고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se launches took place just after he met with Vladimir Putin. Right. So clearly, Chairman Kim has not yet been able to get precisely what he wanted.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일본 자민당 정조 회장을 만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이 초조함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의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거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일본 외무상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회담한 뒤 곧바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 의회에서는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도발하면 협상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미 의회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한 지 나흘째, 미 의회에서는 미북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그동안 대북 협상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이번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It's disturbing. It seems to b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t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negotiations for the missile testing. But I'll give the president the benefit of the doubt.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 낙관론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 더 믿어보겠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북 협상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남겼습니다. But I would say the day that North Korea demonstrates ballistic missile testing or any more weapons testing is a day to change the paradigm.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유화적 제스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In order to try and keep the negotiations moving forward, President Trump has failed to respond forcefully to Kim Jong-un restarting ballistic missile tests. I don't think this can continue much longer.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을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런 방향으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들과 면담했던 쿤스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운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에 여전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Well, I think if North Korea doesn't come back with an acceptable offer to this president, you know how he deals with bad deals, and I think he would walk away from it. 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유엔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나온 유엔에서의 첫 입장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 담당 대사는 전 세계 핵 확산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지적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국제사회는 중대한 핵 확산 도전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이라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국제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NPT 당사국들은 제재의 이행과 압박에 중요한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진로가 성공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모든 나라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고 여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준비위원회 첫날인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한 이후 추가 3차례 발표해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첫 준비위원회인 이 자리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날 열린 NPT 준비위원회 평가회의에서 발표를 한 30여 개 국가 가운데 북한 문제를 언급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3나라뿐이었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uch an action serves only to increase tensions in the region. The Secretary General continues to closely follow developments. He encourages all parties to continue their dialogue to advance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10일까지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각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적국과 경쟁국들이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해왔다며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위성 컨퍼런스에서 적국들은 위성 요격 무기와 공중 발사 레이저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이 지상에서 전자 공격으로 위성 항법과 위성 통신을 고장내고 망가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은 미 자산은 물론 동맹국과 운영하는 자산에 대해 최상의 방어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 육군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의 체드 스케그스 미사일 방어 통합국장은 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강력한 경쟁 세력으로 재부상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 국가안보 전략의 당면한 위협이지만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위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 이어 올 한 해 동안 더 심각한 조치들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 같은 긴장 고조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동원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발 형태로는 핵이나 미사일 시험이 아닌 사이버 공격일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지금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미루는 대가로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 북한이 균열을 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이 북한 내부에서는 정작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7일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급격한 경제 발전이 체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통제된 자금 유입만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로 인해 돈줄이 끊긴 북한이 더욱 핵무기에 집착할 것이라며 북한과 경제 발전을 맞바꾸는 그랜드 바겐보다 단계적 비핵화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